골방에서 심은 털어주는 남자 신털남이입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자 신문인데요. 그 A10면에 이런 기사가 떴네요. 러시아 외환위기 악몽, 다급해진 푸틴, 동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다. 요게 러시아 푸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좀 연관성이 있네요. 루블화, 러시아의 통화죠. 루블화, 연일 급락하자 자유변동 환율제 전격 도입, 에이펙에 온 푸틴, 시진핑, 아베와 자원 외교 총력. 내용 잠깐 볼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로 타격을 입고 있는 러시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동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죠. 근데 자, 러시아가 중국하고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고 있대요. 좀 더 보겠습니다. 루블화 가치 올 들어 약 38% 급락. 엄청 떨어졌네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서방 국가와의 갈등이 격화된 데다 주요 수출품인 원유 가격마저 크게 떨어져서 러시아 경제가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루블화가 푹 떨어졌대요. 가치가. 말씀드렸죠? 국채,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국채하고 그 나라의 통화 단위, 우리나라는 원, 미국은 달러 이런 그 국가의 자국 통화 그 두 가지의 가치가 오르느냐 내리냐는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펀더멘탈이 양호하냐, 강하냐, 아니면 약하냐 이걸 그걸 잴 수 있는 척도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루블화의 가치가 38%나 떨어졌다는 거는 뭐요? 러시아의 경제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먼저 요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좀 배경 지식이 항상 얘기하지만 배경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올 초 2014년도 2월 3월에 불거졌죠. 우크라이나 사태.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요. 자,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말이죠.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에 이제 정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부가, 친러파가 아니에요. 친서방파야, 지금은. 근데, 얼마 전까지는 친러파가 정권을 잡았었어요. 즉,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친한 그런 정권. 그래서, 간략히 좀 역사를 보면요. 2010년도 2월에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 사람이 야누코비치라는 사람이 친러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3년 있다가 2013년 11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EU, 유럽연합이죠. EU하고 협력 협정 체결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막 그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죠.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하고 유럽연합, EU하고 양쪽에서 어느 쪽 줄을 잡을까 이러다가 주로 이제 친서방 쪽, 특히 EU, 유럽연합 쪽에 줄을 잡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정권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야누코비치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줄을 갈아탔죠. 줄을 바꿔섰죠. 이제 어느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경제 협력도 당분간 중단을 시키겠다 이래버리고 좀 세게 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이듬해인 2014년도 올해죠.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반정부 시위대하고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압. 그래서 그 진압군, 즉 경찰 간의 유혈 충돌로 약 100여 명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같은 달에 자기 이제 그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겠죠, 이 사람이. 야누코비치 그 대통령이 결국에는 그 우크라이나 동부 쪽으로 피신을 한 다음에 러시아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나 좀 받아도 이래갖고 러시아로 지금 망명을 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도망간 거죠. 예. 같은 달, 올해 2월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즉 크림 반도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때다 해서 어물어물하다가는 그럼 이제 그 야누코비치가 러시아로 망명을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먼저 빨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다가 병력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흑해함대 기지를 이용해서 대규모 병력을 추가로 또 파병을 해요. 그래서 크림 자치공화국을 무혈로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럼 어떻게 됐냐, 또 주민투표에 들어갔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주민 대다수들이 러시아에 편입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떤 단계에 와 있냐면 공식적으로 아주 러시아에다가 우크라이나를 편입시켜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자기 뜻대로 원만하게 일이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속되게 좀 나쁘게 좀 저속한 표현을 쓰자면, 러시아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우크라이나를 그냥 통째로 먹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 EU, 유럽연합이나